바람 거꾸로 해보세요. 람바. 남바. 가을 하늘 거꾸로 해보세요. 늘. 한참 해야 되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거꾸로 해보세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단어는 동일한데 왜 거꾸로는 안 되느냐. 바로 우리는 순서에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순서가 어긋나면 암기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브레인은 순서 기반으로 작동하는 머신입니다. 일단. 자, 그러면 이 순서에서 공간적 배치의 순서가 있고 시간적 순서가 있잖아요. 그 시간적 순서에서 중요한 자연의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 결과가 원인에 앞설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원인이 시간상으로 앞서야 된다는 건 직관적으로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 브레인의 가장 깊은 데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하고 현재, 바로 인가죠. 현재하고 미래도 인가로 연결되어 있죠. 바로 시간 순서잖아요. 현재의 상황이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다음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는가, 이게 일관성을 만들어야 되죠. 이게 바로 시간의식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의식입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만이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깊은 인사이트를 나눠보는 시간,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번에 나오셔서 아주 재밌는 책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박문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지난번에 소개해주신 책이 선악의 기원이라는 책이었고요. 오늘도 아주 재밌는 책 하나 소개시켜 주신다고요? 예, 오늘 책은 생명 그 자체의 감각. 생명 그 자체의 감각. 뭐에 대한 책입니까? 예, 뭐 먼저 이 책을 거의 브레인 분야에서도 한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책. 5년에 한 번이요? 예, 저는 뭐 그냥 개인적 판단으로 그 정도로 특히 의식을 관심 있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예. 예. 대단히 좋은 책이에요. 예. 그러면 의식이라는 게 예. 뭐가 의식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막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뭘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뭐 어떤 것까지가 의식이고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저 뭐라 그랬냐면 하드 프로블럼이라 그래요. 어려운 문제. 그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군요. 그 의식이 뭐냐? 예. 그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 이야기하면. 그래서 많은 대가급 인사들이 여러모로 공략을 하는 네. 예를 들면 이거 비근한 게 뭐 양자역학에서 스핀 문제 같은 거, 뭐 우주의 기원 같은 문제.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의사들이 이게 쓰러진 사람 이렇게 눈 막 보면서 의식이 있냐 없냐 이제 이런 거 할 때 그 의식은 아닌 거죠? 소리. 아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공간 실체도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의식이 사라졌다. 예. 뭐 필름이 끊겼다. 뭐 의식이 사라질 수 있잖아. 가장 마취하면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명확한데 네. 더 위로 올라가 버리면 우리 정신작용 깨어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그 바탕에 의식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네. 혹은 그 사람이 의식적이라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요. 근데 그것을 가장 이걸 하드 프로블럼 어려운 문제라고 이 차머스라는 철학자가 이걸 디펜션 내렸는데 그 이야기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새콤새콤한 거, 알록달록한 거, 색깔이 알록달록한 거 알잖아요. 네. 본인은 알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그 시김치라든지 아주 그 쓴 걸 탁 부었을 때 딱 느끼는 거. 이제 그런 걸 퀄리한 문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랄까, 자, 간지럼을 예를 들게요. 예? 간지럽다는 거는 분명히 이거 이렇게 붓기도 하고 뻘건 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 그건 분명히 생리적인 문제잖아요. 예? 그건 세포가 레벨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가렵다는 그 자체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렇게 뭘 가려움. 모기한테 물렸을 때 이게 당연히 이제 약간 뻘겋게 올라오는 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닌데 예. 여기에서 내가 가려움이라는 거를 느끼고 예. 이제 긁게 되잖아요. 예. 그 느끼는 가려움이라는 거, 예. 그거는 이제 의식적인 행동인 거죠. 의식이 느껴서 뭘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간단합니다. 자, 이게 가렵다는 게 이 모세혈관하고 뭐 다 한 게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적혈구 그 면역 세포들하고 다 한 게 있어요. 이건 다 밝혀졌습니다. 예. 엉망이 밝혀졌고 이렇게 부호론까지 다 밝혀졌어요. 근데 가렵다는 현상은 가려움, 예. 동명사, 가려움이라는 이거는 물질인가요? 이거는 좀 더 물질로 설명되잖아요. 세포, 면역 세포, 혈액 이런 거 다 설명이 되잖아요. 가려움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물질이 보내는 신호라고 하면 안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신호로 합시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 내 가려움은 타인한테 결국 전달할 수 없잖아요.
내가 여기에 붉어지고 막 이렇게 된 걸 보여줄 수는 있죠. 네. 그럼 저 사람도 충분히 유출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나 내가 느끼는 이 가려움 자체는 네. 궁극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건 안 되죠. 안 되죠. 네. 이게 물질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현상이잖아요. 아,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렇죠.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식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 주실 때 의식이 뭘까를 생각했는데 의식은 판단하는 것 그게 혹시 의식은 아닐까요? 그런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뭐냐 하면 이때 의식을 말하는 거는 간단히 의식은 감각에도 있고 여러 분야에 있는데 예. 도저히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의식이라는 게 치통을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치통은 뭐 신경이 있고 신경을 죽으면 치통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충치 치료할 때 치통을 느끼는데 네. 그 치통의 고통스러운 그 느낌이라는 거 그게 의식입니다. 알잖아. 그게 뭐냐면 알다 안 하잖아요. 앓고 있잖아요. 내가 치통을. 네, 네, 네. 그때 그 아픔을 네. 그 아픔 그거는 그럼 따지면 그러면 이쪽에 있는 케미칼 분자가 어떻고 신경 말단이 어떻고 뭐 박테리아가 어떻고 온갖 우리가 그 생리적 그런 걸 동원해 설명을 하죠. 예. 그렇다 해도 궁극적으로 아픔은 생물학적 현상 속에서 일어났는데 생물학적 영역인가? 어쨌든 분명히 생물학 그 브레인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네. 냈는데 그걸 분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환원시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분자적으로 환원시킬 수 있느냐? 예. 분명히 내한테는 있는데 예. 설명하려고 전달하려고 했을 때 말로서는 설명이 되는데 그 퀄리티, 그걸 퀄리아라 그래요. 그 퀄리티 그 자체를 그대로 전달할 수가 그 사람이 느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안 되죠. 그거. 안 되죠. 예. 그런 게 의식이에요? 예, 그게 의식입니다. 이거는 뭐 특히 이거하고 헷갈리는 지능은 의식이 아닙니다. 완전히. 아, 그래요? 예. 아, 지능과는 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 지능은 알고리즘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럼 느낌인가 그냥? 느낌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정리해 보면 그 의식하고 가장 상관관계 높은 게 느낌. 느낌이 일어났는데 의식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의식하고 어떤 현상이 정신작용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느낌을 동반했느냐 안 했느냐, 의식을 동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하나하나 카운트해 보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온통 모든 몸의 감각이 다 차단됐어요. 예. 가려운 것도 못 느껴요. 예. 덥고 차가운 것도 못 느껴요. 그렇죠. 얘는 그럼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없죠. 감각을 동반한 의식은 없죠. 마취가 되면 우리는 사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취가 됐다고 죽었다 하지 않잖아요. 얼마 후에 깨어나잖아요. 마취됐을 때 의식이 없는 거죠. 아, 완전히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꿈을 꿀 때는 의식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예. 꿈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에서는 의식 중에 가장 그 핵심적인 의식이 자의식이거든요. 예. 나라는 의식이잖아요. 예, 예. 꿈속에는 항상 나라는 의식이 작동합니다.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깨어있을 때보다 더 잘 작동합니다. 그럼 마취됐을 때 꿈꾸면? 마취됐을 때는 꿈 상태로 못 들어가죠. 아, 그래요? 완전히 다른 상태죠. 아, 마취됐을 때 꿈. 그래서 지금 이제 브레인과학에서 그 옛날보다 지금은 마취라는 게 큰 분야, 인류가 아직도 다 해명하지 못한 미스터리 분야 중에 하나가 마취 쪽입니다. 브레인 관점에서.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의식은 어떤 예들은 너무나 명확해요. 곧장 사라지고 네. 예, 전등을 딱 켰을 때 환해지고 껐을 때 깜깜해지고 이렇게 명확하기도 하고 더 위로 올라가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전달할 수도 없고 네. 아주 묘한 성격을 띠는 게 이제 의식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이 책은 그 의식에 관한 걸 얘기는 책인데 그렇죠. 뭐 어떻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의식을 지난 거의 한 50년 동안 예. 브레인 과학자들이 어떻게 접근했는가 그 간단히 계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먼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의식은 일단 뭐 원로 학자들 그다음에 이제 대가급 인사들이 많이 접근을 했고 그래서 이제 큰 주류를 형성했던 사람이 에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은 이제 면역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그 굉장히 그 학문적 성취가 많아갖고 미국에서 그 연구소를 세웠어요. 연구원이 한 50명 하는 큰 연구소를 세우고 거의 30년 동안 의식 문제 딱 하나만 규명하려고 들어갔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 도전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DNA 구조를 발견했던 크릭입니다. 크릭이 DNA 해갖고 분자세포 생물학에 노벨상 받았잖아요. 네. 받고 나서 그 후 터닝을 해갖고 인간의 가장 궁극적 질문 의식이 뭔가를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크릭은 노벨상 2번 받을 만한 대단한 학자잖아요. 한 번 받았지만은 그 크릭이 그 죽기 전까지 거의 30년
정도를 의식에 올인했습니다. 20년 이상을. 그리고 크릭하고 16년을 같이 연구한 사람이 바로 이 저자입니다. 크리스토퍼 고. 세계적 학자입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지금 굉장히 큰 알렌 브레인 과학 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사람이고 예. 학계에서도 이제 굉장히 지명도가 높은 사람인데 그 노벨상 받은 크릭 이 크리스토퍼 고하고 16년 동안 예, 딱 의식 하나를 예, 완전히 구체적으로 의식이 브레인에서 어디에 일어나는가 네. 한 가지 분명한 이어서 일어나요. 그건 그렇죠. 맞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뭐 그건 A는 A다란 말 같잖아요. 예, 예. 그건 별 정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브레인 피질 이거 펼치면 거의 신문지만 한데 예. 이 영역에 도대체 어느 부위에서 의식이 생성되는가 예. 그걸 평생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후보를 몇 개 이야기했는데 예. 다 학계에서 다 이게 합의가 안 모아져요. 아직 아직 확정이 안 돼요. 확정이 안 돼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전체에서 만들어진 건 명확해요. 근데 그러면 전체에서 다 만들어졌느냐? 예. 이거는 아니라는 게 또 많은 증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쪽에서 소뇌가 상당히 크잖아요. 예. 소뇌에 있는 세포가 대뇌 피질 전체 세포보다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뇌 피질 이쪽에는 대략 한 뭐 860억 개 이렇게 하는데 소뇌에도 가립 세포가 1000억 개가 있습니다. 아. 소뇌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정도 네. 크잖아요. 예. 소뇌는 다 드러내도 의식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손에는 없어도 돼요? 적어도 의식은? 네, 관계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의식이란 문제가 아주 델리케이트합니다. 아니 그 동물들도 의식은 있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그렇죠. 강아지도 뭐 예. 가리고 막 긁잖아요. 그 근데- 의식은 이제 우리가 에델만 이론에 하면 1차 의식이라 그래요. 아 그건 1차 의식. 예. 언어를 동반한 게 에델만 이론에서는 고차 의식. 예. 그러니까 모든 동물, 대부분 포유동물은 1차 의식 단계를 또 통과했고 아.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1차 의식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 하나의 장면을 형성합니다. 네네네네네. 예, 1차 의식은 하나의 장면을 하고 예.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스냅 흘러가지 사진입니다. 않는다. 예, 스냅 사진입니다. 아. 그래서 동물한테는 그걸 좀 더 확장해 적용하면 그 순간 스냅 사진 같은 세계상이 펼쳐진다. 예, 대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아. 예, 예. 물론 조금 다른 경우도 있는데 대략. 네네네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네.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 들어온 입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행동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드디어 시간의 하설이 흘러가는 거죠. 시간이라는 의식도 바로 고차의식의 산물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가끔 왜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데 보면 강아지가 버려졌는데 그 주인을 뭐 4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뭐 이러잖아요. 예. 이럴 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 친구는 아 벌써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뭐 1년 2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계절이 이렇게 또 지나고 주인은 아직도 오지 않는구나 이거 생각을 할까? 아니면 그냥 조금 전에 봤던 그 주인이 잠깐 어디 갔지? 눈앞에서 사라졌네? 계속 그냥 그 상태에 머무르는 걸까? 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그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후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시간의식 이전에 예. 순서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서의식? 예. 우리가 숫자도 순서, 서수하고 기수가 있잖아요. 예. 양을 나타내는 순서하고 순서를 1번, 2번, 3번 네네네네네네네. 카운트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숫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양을 나타내는 수하고 순서를 나타내는 수가 있어요. 예. 됐죠? 그래서 이 시간에서도 더 중요한 먼저 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순서식입니다. 순서가 먼저예요? 예. 양이 먼저 아니에요? 그건 좀 달리. 좀 지금 다른가? 브레인에서. 그러니까 일단 무슨 이야기냐면 네. 순서식은 자 우리가 테세우스 신화의 미궁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예.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실타래. 실타래를 갖고 갔던 걸 역순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순서를 안다는 말은 뒤집어 역순으로 안다는 말이죠. 아, 네네. 우리가 올가미를 갇혔을 때 네.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묶었는 순서를 반대로 하면 빠져나올 수 있겠죠. 예, 예. 풀어지죠. 예. 감겼던 순서를 반대로 하면 풀려지죠. 예. 이게 바로 순서식입니다. 아. 근데 동물은 그게 어렵습니다. 염소를 어릴 때 키워보면 염소가 산에 이렇게 방목 이렇게 막 말뚝을 박아 나오면 자기 줄에 막 감겨갖고 우는 거 보죠. 예. 만약 우리 인간 같으면 자기가 감긴 순서를 반대로 풀면 나오죠. 그렇죠. 그게 바로 순서의식입니다. 음. 그래서 이 순서의식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두레이션을 가지면서 시간의식하고 링크가 됩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순서라는 게 왜 중요하냐? 네. 순서라는 게 뭐냐면 바로 시간의 앞과 뒤가 있다는 거잖아요.
시간의 앞은 원인이 되고 네. 시간의 뒤는 결과가 되고.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걸 바로 인과라 그러죠. 예. 바로 인과가 바로 이 책의 핵심 사안으로 들어옵니다. 아, 이 그래요? 책에 바로 그동안의 그 의식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도대체 의식은 뭔가. 자, 이걸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모르는 시스템이 있다. 네. 그럼 빨리 우리가 이게 뭐하고 비슷한가 그것만 밝혀내면 접근하기 쉽잖아요. 네. 우리가 모르는 X라는 시스템이 있다면.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가 발전하면서 지난 한 50년 동안 우리 브레인이 컴퓨터처럼 작동한다라고 봤잖아요. 이게 이제 완전 깨졌잖아요. 깨졌어요? 그럼요. 일부 있는데 아직 그 이론 일부 살아 있는데 예. 이제 컴퓨터처럼 작동하는 부위가 있어요. 컴퓨터 메모리 칩 있잖아요. 예. 그 메모리 칩에 가까운 거는 어디냐면 손에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칩에 가까운 거는 예. 주로 이제 운동 출력하고 많이 관계 있습니다. 운동 출력의 핵심은 뭐냐면 순서입니다. 아. 자, 우리가 그렇죠. 손발을 움직일 때는 반드시 순서가 있잖아요. 예. 먼저 어깨 이 팔 상완의 각도, 아. 이 팔굽, 그다음 손목, 음.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 과정은 맨 말단이잖아요. 이거 마지막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손가락을 이 손가락의 이 제스처는 반드시 손목하고 관계 있죠. 예. 이거하고 관계 있죠. 이거하고 관계 있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순서 의식이라는 게 우리는 그걸 바꿨을 때 예. 굉장히 브레인이 어려워해요. 어. 청각에서 예를 들어 줄까요? 간단해요. 바람 거꾸로 해보세요. 람바. 남바. 가을 하늘 거꾸로 해보세요. 늘. 한참 해야 되죠. 네네네. 내 자는 어제 어텐션 하면 돼요. 예.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거꾸로 해보세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 자, 그러면 우리는 많은 근데 단어는 동일한데 왜 거꾸로는 안 되느냐? 바로 우리는 순서에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순서가 어긋나면 암기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아. 우리 브레인은 순서 기반으로 작동하는 머신입니다. 일단. 자, 그러면 이 순서에서 네네네. 공간적 배치의 순서가 있고 시간적 순서가 있잖아요. 예. 그 시간적 순서에서 중요한 자연의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 결과가 원인에 앞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상으로. 예. 반드시 원인이 시간상으로 앞서야 된다는 건 직관적으로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 브레인의 가장 깊은 데 장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제한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 무제한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의식이다. 예. 바로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게. 자, 그걸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예. 그래서 시간의식이라는 게 고차의식이 출현해야 시간의식이 출현하고 예. 그 시간의식 이전에 순서의식 같은 비슷한 거잖아요. 순서의식이 우리가 단어를 거꾸로 해보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금방 네, 알 수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만큼 우리는 순서에 물들어 있는 종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회적 순서, 사회적 격업의 순서라든지 모든 게 순서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저기서는 하이라키라 그래요. 계층 구조라 그래요. 네네. 좋아. 그런데 이 순서가 갖고 있는 가장 함축적 의미는 뭐냐면 시간의 순서에서 먼저 원인이 먼저 있고 결과가 나중에 있다. 너무 예. 당연한 이야기죠. 예. 이걸 인과관계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인과관계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면 네. 상관관계, 호응관계, 뭐 다른 관계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근데 그중에 인과관계가 우리 브레인의 예측 머신으로 장착되게 되는 게 브레인 진화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인과관계가 예. 자, 한번 보세요. 인과관계라는 게 예.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인과관계가 하는 중요한 속성이 뭐냐 하면 자, 시간의 인과관계에서 예. 나의 현재의 상황이 예. 과거 상황하고 미래 상황에 인텍션을 줄 수 있죠. 현재가 미래에는 영향을 줄 수 있죠. 주지만 과거에? 과거를 해상하잖아요. 과거를 끊임없이 해상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그럼 타임머신 이야기 되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예. 과거의 해석, 네. 과거에 대한 해석. 해석은 항상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과거의 해석, 아까 내가 지난 그 책에서 이야기했던 과거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네네네. 바로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는 끊임없이 셀프가 시간상으로 하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어릴 때 과거의 자아하고 현재의 자아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과거의 자아를 현재에서 계속 재해석하는 과정이 셀프의 핵심입니다. 네네네네. 그럼 과거하고 현재 예. 바로 인과죠. 예. 그래서 현재하고 미래도 인과로 연결되어 있죠. 예. 바로 시간 순서잖아요. 예. 바로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의 상황이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예. 그다음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는가. 예. 이게 일관성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시간의식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의식입니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만이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아, 이거는 동물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군요. 어렵죠. 일단 상당히 시간의식, 그다음에 인과관계에 대한 그렇죠. 기본적인 훈련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고. 동물도 인과관계가 있는데 동물의 인과관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된 본능적 인과관계는 굉장히 강해요. 먹이만 따라가는 그런 것들. 아, 그렇죠. 뱀 나타나면 도망가야 되고. 그렇죠. 천적에서 도망가고 먹이에 따라가고 하는 예. 그런 선정적 그러니까 본능에 각인된 인간은 강해요. 네네. 그게 주로 먹이사슬하고 연결돼 있어요. 음.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훨씬 넘어나 쓰잖아요. 바로 음. 시간의 인간은 순서의 인과가 바로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 아, 책이 재밌겠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예. 우리 회원들한테는 뭐 의식하는 책은 웬만하면 제가 다 하고 꽤 많이 저 추천사도 써주고 하는데 근데 이 책은 예. 거의 뭐 제가 의식에 대해서 거의 뭐 한 어. 20년 동안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불거진 책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말로 풀어냈을까는 약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이제 박사님은 대체로 좀 쉽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마 이거 자, 책 문자 활자로 쉽지 않을 것 어렵습니다.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게 먼저 읽어본 사람이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먼저 과학적인- 그냥 도전하기보다는 배경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이 그렇죠. 읽으시면 좋을 만한. 그 의식이란 분야가 원래 그 대가급 사람들이 주로 어프로치하는 그런 분야고 추천사만 모아도 우리 박사님 거 네. 책 한 2권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 자, 그럼 빨리 이야기 드릴게요. 네네. 그럼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예. 조금 터프하고 어렵긴 한데 딱 핵심만 이해하면 예. 안 어렵습니다. 그 핵심만 하면 네. 의식은 네. 환원 불가능한 최대 인과 구조다. 환원 불가능한 최대 인과 인과 구조다. 구조다. 그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책 90% 다 이해한 겁니다. 환원 불가능한. 최대 인과 구조다. 이거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요? 자, 환원 그러면 제가 불가능. 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예. 환원 불가능한 최대 인과 구조고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 바로 그게 경험입니다. 경험이랑 갑자기 이게 왜 나온죠? 자, 설명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자, 우리가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낚시꾼을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자, 저수지에 가을에 낚시를 하러 갔어요. 예. 그러면 고요한 호수에 낚싯대를 탁 두르고 앉아 있는 예. 장면이 떠오르죠. 예. 예. 그 하나의 장면은 가을의 낙엽, 고요한 호수, 한가한 낚싯대. 자, 여기서 어느 부분도 분해할 수 없죠. 네. 하나의 전체적 그림이죠. 네. 그 전체를 그 낚시꾼은 경험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자, 경험은 놀랍게도 그 경험은 그만큼만 하지 그보다 더 많이 하거나 더 적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이 책에서 뭐라 표현하냐면 네. 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잖아요. 어떤 네. 걸 보고 네. 어떤 걸 뭐 만지고 많은 경험을 하는데 예, 예, 그 예. 경험은 그 경험 자체가 하나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게 반쪽 세계, 3분의 1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봤을 때 호수에서 낚시하는 그 사람이 고요한 호수, 낙엽 요런 거 그 전체가 그 사람의 하나의 완벽한 나눌 수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환원 불가란 말입니다. 혹시 이게 맞는지 한번 체크 좀 예, 해주세요. 예, 예를 들어 제가 짜장면을 먹었는데 음, 짜장면 먹은 이 경험을 음, 되돌리기 위해서 짜장면을 다시 토해낸다고 해서 다시 내가 그러니까 먹었던 경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토했던 경험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고 굿. 그래서 그 경험은 완벽하게 그 세트 하나로 되돌릴 수가 없다. 굿. 비슷해요? 네, 정확합니다. 역시 잘하십니다. 아유 다행이다. 잘하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주 리얼한 예를 들는데 아주 예. 자, 짜장면 먹을 때 맛있게 먹잖아요. 예. 그거 하고 만약에 뭐 이렇게 불순물이 들어갔다 토해냈다 하면 그 상간에는 중간 갭이 없잖아요. 완전히 다른 두 개 독립된 하나의 완전한 세계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다른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예. 우리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야기 중에 예. 원효대사하고 원효대사가 해골 바가지 해골물, 물 먹고 예. 하는 거 누구나 다 하잖아요. 우리가 들었잖아요. 예. 그 과정을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 한번 해봅시다. 예. 의상하고 원효가 예. 그 중국 당나라로 유학 가요. 예. 유학 갔는데 그 해가 언제냐면 661년입니다. 네. 좀 더 부연 설명드릴게요. 그 왜 661년이냐면 백제를 병합한 게 66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해안에 해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중국까지. 서해안은 백제 관할이잖아요. 네네네. 그 당진항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럽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661년에 네. 가는데 네. 그러나 그 아직 전쟁이 방금 끝났잖아요. 예. 패잔병들도 있고 막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당진 쪽으로 서해안 쪽으로 가다가 이제 막 그 이렇게 해갖고 저녁 무렵에 흐름한 저 농가 같은 데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운막 같은 데 들어갔죠. 들어갔겠죠. 그때 원효 대사가 갈증을 느꼈죠. 예. 그래서 물을 콱콱 하고 마시고 그냥 예. 잠에 들었잖아요. 예. 그다음 아침에 깨봤더니 그게 해골물이었잖아요. 해골물이었죠. 그리고 토했잖아요. 예. 토하고 한반도 불교 역사 바뀌어버렸잖아요. 예. 바로 원효라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경험입니다. 자 그러면 네. 그 전날 밤에 경험하고 해골물을 묻고 난 후에 경험은 어떻게 다르냐? 완전히 다르죠. 한반도 불교 역사를 바꾼 다른 경험이잖아요. 자 그럼 이게 왜 달라졌는가? 그러면 그날 밤에 지쳐갖고 너무 갈증 들어갖고 커피 피곤하고 들어가서 예. 예, 뭐가 있는데 물그릇 같아갖고 벌컥벌컥 마셔갖고 아주 단맛이었죠. 그리고 아주 고온이 잠이 들었죠. 네. 그러면 바로 그때 마셨을 때 그 갈증 속에 피곤함 속에 꿀맛같이 마시고 그냥 잠이 들었죠. 네. 그럼 그때 마실 때 하나의 경험을 했죠. 리얼한 경험을 했죠. 예. 그건 어떤 것도 분해될 수 없죠. 예. 하나의 단일한 경험이죠. 예. 예.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깨갖고 봤더니 해골물이었잖아요. 예. 그 순간에 모든 게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중간은 없어요. 아, 그러면서 그때 완전 원효가 전율을 하면서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 일체 유심조라는 네네. 예,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 놀라운 철학적 개념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세계가 네, 하나의 경험이. 네네네. 아, 그 이거는 그 제가 이제 어려웠던 부분은 환원 불가능까지는 오케이 예. 됐어요. 그다음 최대 인과 구조라는 게 제가 좀 어려웠는데 굿, 예, 최대 인과 구조는 그러니까 뭐 하나도 뺄 수 없다는 뺄 수 없다는 거죠. 아 그런 의미였군요. 자, 환원 가능하는 걸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거는 물리학을 해보면 화학을 해보면 명확합니다. 예. 자 보면 우리가 있는 물질이 있다 하면 예. 이제 분자로 환원할 수 있죠. 네. 분자는 원자로 환원할 수 있죠. 네. 원자는 쿼크로 환원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은 없잖아요. 지금 네. 현대 물리학에서 네. 입사 물리학에서. 네. 요거는 환원 가능하죠. 예. 네 단계로 환원 네. 가능하죠. 네. 네. 마지막 단계는 환원이 안 되죠. 네. 그다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분자에서 원자로 갈 때 네. 환원 불가능 사건이 벌어져요. 자, 물이라는 분자가 분자까지는 물의 속성을 가져요. 근데 그게 원자로 H2O 원자 수소하고 산소 원자를 분해해 버리고 나면 네. 물이라는 속성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환원 불가해요. 예. 물이라는 속성 관점에서는 분자에서 원자로 넘어가면 완전 절벽을 만나요. 환원 네. 불가능해져요. 네. 바로 이걸 적용해 보면 우리 의식적 경험은 세부 부분 집합으로 환원 불가능한 그러니까 뭐냐면 의식적 경험의 크기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하면 그날 밤에 해골발을 무실 때는 의식적 경험이 적긴 해도 강도가 강한 쪼매는 하나의 세계였죠. 적지만 하나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침에 깨봤을 때는 바로 환원 불가능한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해 버렸잖아요. 원효가. 그 깨달음에 도달한 환원 불가능 세계가 바로 어마어마한 철학적 개념으로 폭발해 버렸잖아요. 맥시마이즈 됐잖아요. 네. 그 맥시마이즈 된 그 거대한 하나의 철학적 그 각성. 그건 하나의 단일한 근데 가장 큰 경험이죠. 네. 그게 최대 환원 불가능한 인과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밤에 마셨던 그 세트에서 예. 해골을 표주박으로 바꾸면 사실 전체에서 바뀐 건 뭐 한 1%도 안 되는 경험일 수 있지만 예. 그 표주박과 해골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느 하나도 뺄 수도 더할 수도 없는 그렇죠. 환원 불가능한 환원 불가능 최대의 예. 인과관계, 예. 자, 인과구조. 인과구조. 그게 그렇죠. 우리가 경험을 한다 했을 때는 전적으로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식이라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것은 그것이다. 그래서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할 수 없는 거는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뭘 하느냐면 컴퓨터는 환원을 시키면 전부 다 전자부품으로 되죠. 네. 예. 그러면 컴퓨터 완전 속성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의 그 환원 불가능한 최대 뭐다? 인가의 구조라는 거예요. 네. 그 그러니까 모든 데 인가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에델만 이론을 여기다 결합을 하면 에델만은 우리가 기억하는 실체는 하나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붉은색이라는 하나의 속성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네. 붉다는 형용사 하나만 어떻게 몸부림칠 수가 없어요. 네. 반드시 붉은 피라든지 공산주의 붉은 깃발이라든지 일편단심의 붉음이라든지 네. 반드시 붉은 무엇. 무엇. 네. 그래서 의식의 특징은 반드시 무엇에 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걸 이제 이쪽에서 지향성이라 그래요. 철학에서 하는 그 지향성. 자, 그래서 이 빠른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 대상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대상은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인과적 구조로 연결된 맥시멈 집합이 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효 대사가 그 한순간에 학철 대우를 했잖아요. 네. 그거보다 줄어들 수도 없고 그거보다 늘어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최대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면 그보다 더 경험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보다 줄여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줄여든 부분은 그 속에 부분 요소로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인과적 구조가 어떤 큰 것 속에 하나의 장면 속에 자, 예를 들면 자 미국 유학 가면 자 그 금요일 날은 그 이렇게 파게 가서 이게 고기 구워 먹고 약간 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자 이렇게 파게 가면 그 상수리 나무 이렇게 착 있고 예. 도토리 착 있고 그릴에다가 이렇게 예 가는 매가 이렇게 날아가고 아무도 없고 그릴에 조개탕 같은 거에 딱 기름 붙여 합니다. 예. 자, 그때 하나의 장면이죠. 예. 그럼 하늘이 나는 매, 예. 그다음에 그 도토리 나무, 예. 그다음에 늦가을 바람. 음. 그 각각은 하나의 장면을 구성하면서 내 속에서 인과적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인과적 구조가 연결 안 돼 있는 예를 들어주면요. 네. 내 몸 속에 있는 심장이나 브레인이나 허파는 전부 다 인과적 구조로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걸 분리해버리면 예.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걸 이때 하는 불가능하다 그래요. 예.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니까 죽어버리니까. 예. 자, 그런데 만약에 군중이 있다 합시다. 신호등 옆에 수십 명이 이제 기다리고 네. 그 신호등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보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1분 후면 제갈길 다 가죠. 인과적 구조로 연결이 안 돼 있죠. 각자의 인간이 있는데 네. 사무실 가는 사람, 뭐 애인 만나러 가는 사람, 온갖 예. 종류의 사람이 예. 이제 건너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그럼 하나의 군중이 있잖아요. 예. 그 군중은 인과적 구조로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인과적 구조가 없느냐? 개별 인과적 구조 다 갖고 있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는 불가능한 최대의 인과 구조라는 걸 상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시스템에서든. 여기서 최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최대란 말 속에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자, 우리가 분자가 모여 갖고 세포가 됐잖아요. 네. 세포가 모여 갖고 기관, 신경계, 근육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하나의 개체가 생겼죠. 네. 한 몸이 생겼고 예. 그다음에 그 몸끼리 모여 사람끼리 모여 갖고 사회가 생겼잖아요. 네. 그때 사회, 사람, 세포는 하나의 완전체입니다. 네. 그리고 환원 불가능한 최대 예. 인과 구조를 그래서 보면 뭐라 하냐면 네. 완전체라 불러요. 아, 그러니까 이게 최대라는 말이 약간 좀 듣는 분들도 조금 헷갈릴 수 헷갈려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최대가 양이 막 이게 많다라는 것보다는 예. 줄일 수 없다는 그 의미인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 하나도 뺄 수 없다.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사회가 하나의 완전체로 보면 예. 그 속에 나도 완전체잖아요. 네. 예. 그러면 사회가 내보다는 더 큰 완전체죠. 뭐 그렇겠죠. 그렇죠. 예. 이제 명확해졌죠. 예. 그럴 때는 사회가 최대 환원 불가능한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원 불가능한 최대 인과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나는 네. 그 밑에 있는 부분 집합으로 또 최대는 아니지만 인과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따져줘야 되느냐 하면 하나의 장면은 그 카운트할 수 있는 최대 인과 구조가 바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은 자, 우리가 어떤 행복을 경험했다 합시다. 네네네. 그럼 행복을 나눠보면 그 속에는 뭐 여러 가지 있죠. 맛있는 걸 먹었다. 네. 뭐 아름다운 경치를 봤다. 온갖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뭐 그 아름다운 장면 내에서도 또 인과 구조로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전체로 하나의 장면은 가장 큰 인과 구조로 된 환원 불가능한 인과 구조인 거예요. 오 마이 사이언스. 예. 오 마이 사이언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게 바로 우리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요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셀프를 만들어내고 뭐 감정을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책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이건 진짜 대단한 책이에요.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따라는 할 수 있겠지만 예. AI들이 예.
그러나 환원 불가능한 최대 인과 인과 구조 구조를 이것 자체는 할 수가 없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한 게 좀비입니다. 좀비. 좀비가 뭐예요? 좀비는 의식이 없는 좀비 영화 나오잖아요. 예, 예. 그게 의식이 없잖아요. 없죠. 좀비는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오마이사이언스. 아, 팔이 잘리고 가다가 경험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건 경험이 아닌 거네요. 아닙니다. 의식이 예. 없으니까. 요걸 다른 예를 들어주면 예. 기상청에서 슈퍼컴퓨터를 돌려갖고 자, 그 폭풍우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돌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슈퍼컴퓨터가 젖지 않잖아요. 처음 들으면 야 그게 무슨 비유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근데 그걸 우리한테 들으면 자 우리가 슈퍼컴퓨터 돌릴 수 있어요. 예. 가상 머신을 돌리잖아요. 뭐 생각하잖아요. 예. 생각을 통해서 눈물 흘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네, 네, 시뮬레이션을 네, 통해서 네, 네, 네. 우리는 젖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예, 이게 경험입니다. 우리는 젖을 수 있어요. 눈물 흘릴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나 네. 우리가 이쪽의 느낌,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눈물을 흘리는데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저 의식을 계산으로 본다면 네.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하면 슈퍼컴퓨터 폭풍우를 한다면 슈퍼컴퓨터 일부가 물에 젖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좀 더 한 번 더 이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슈퍼컴퓨터가 뭐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지를 학습해서 그 눈물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으나 예, 경험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거는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흘리는 이것과는 다른 거. 다른 거. 그렇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인과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이 말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인과 구조는 뭡니까? 바로 시간의식을 제너레이션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변화, 시간의 흐름은 바로 변화에서 측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외부적 인가적, 그래서 인가의 힘이란 말을 많이 써요. 외부적 인가의 힘은 외부의 사물을 움직이잖아요. 네, 네. 공간 배치를 바꾸잖아요. 네. 다시 말해 공간적 패턴을 바꾸기 때문에 공간을 생성해요. 그런데 내부적 인가 구조는 뭘 하느냐 하면 시간의식을 생성해 버려요. 그 시간의식의 인가 구조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가 구조로 얽혀 있지 않은 경우는 우리 뭐라 하냐면 황당하다 그러죠. 도깨비 같은 네. 거죠. 우리는 그건 경험할 수 없어요. 자, 사후의 세계는 경험할 수 없죠. 네, 네. 우리가 인가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예측하는 것은 인가 구조로 된 것만이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인가 구조의 강도가 네. 상황에 따라 다 다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미래가 명확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스텝을 하려면 지금 현재하고 미래의 인가적 구조, 다시 말해서 현재가 미래에 간섭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이 양이 강하면 미래가 스테이블해지죠. 예. 이게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뭐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 인가적, 내재적 인가적 구조의 강도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할 때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그런 걸 가지게 된 거는 혹시 언어 때문이에요? 아주 결정적 기여를 했죠. 애들만 이론에 하면. 바로 언어는 한순간에 이야기할 수 없죠. 말이나 가장 이 말의 속성은 시간이 필요하죠. 자, 우리가 청각은 한순간에 들을 수 없어요.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들릴 수 있어요. 시각은 한순간에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시각은 한순간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청각은 반드시 시간 순서가 있죠. 바로 시간 순서가 바로 시간의식을 동반하게 된 거예요. 바로 언어가 시간의식을 만들었다는 게 애들만의 메인 이론입니다. 그게 바로 언어를 만드는 브로카 베로니카 영역이 공상다발로 어마어마하게 연결되면서 바로 언어가 과거의 경험하고 현재의 상황을 링크하면서 바로 미래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과거, 현재, 미래에 바로 인가 구조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짚어낸 정프로 대단한데요. 오마이 사이언스. 잘해요. 오마이 정프로. 예. 그래서 내가 욕심 같아서는 이 책을 진짜 많은 시간을 하고 싶은데 자, 이거 아직 3분의 1도 못 했는데. 그래요? 저 핵심 들어갈게요. 안 돼. 요거는 저 박사님 한 번 더 오세요. 좋아요. 왜냐면 이 책은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4시간 해야 돼. 4시간. 그러니까 그래 보이네요. 이거는 그냥 맛을 보셨다 이제. 네, 맛 봤어요. 굿. 피맛을 봤습니다. 다음에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책은. 요건 그럼 일단 오늘 맛배기 정도만 소개해드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거 책 소개라든지 아니면 누구 리뷰 아니면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요거 제가 3분의 1밖에 이야기 못했다는 포인트는 뭐냐면 환원 불가능 최대 인가 구조, 그게 경험이고 그게 의식이다. 그까지가 이 책의 결론이고. 그렇죠. 그럼 이걸 이제 학술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 사람이 의식의
그 토론의 이론 IIT Integrated Information Theory의 핵심은 뭐냐 하면 5가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존재, 두 번째는 뭐냐면 구성, 존재, 구성, 정보, 통합, 배제. 이게 5가지 공입니다. 거의 기하학 같은 겁니다. 아, 저는 이 5가지 딱 단어 듣고 나서 감이 좀 오는데요. 와, 빠릅니다. 아, 오마이 정프로. 예. 와, 대단합니다. 왔어. 예. 이거는 근데 이건 꼭 들어야 돼요. 예. 예. 거의 기하학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 같습니다. 아, 그러네. 예. 이거는 뭐 좀 시간을 두고 뭐 존재, 예. 구성, 그렇지. 의식에 관한 메인 저술 한 6권을 제가 각각 그 설명을 30분 내로 다 요약하고 그 5명, 6명의 대가의 상호 전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야, 이거는 진짜 이게 얼마짜리 강의입니까 이게? 좋습니다. 오마이 출판사. 에델만이 왔을 때 이쪽에 대장 에델만이 왔을 때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인데 워크힐에서 800명이 모였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때 대통령도 왔습니다. 그때 저는 저도 왔고 하여튼 그때 800명이 모여갖고 워크힐에서 에델만 기조하고 그다음 우리나라 조장희 박사님, 예, 두 분이 기조 연설하고. 그래요.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6시간 특집으로 우리 박문호 박사님과 함께 우리 의식에 관한 정말 의식은 이 6시간만 들으시면 끝입니다. 네, 우리 박문호 박사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절대 소문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약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서요. 제가 메모한 아이디어만 A4용지로 5에서 6장은 됩니다. 김프로님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함께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하다니. 와... 극상의 만족도를 자랑하는 3프로TV만의 시그니처 투어 프로그램 파이낸스 앤 칼리지 미국 투어가 2기 모집을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듣는 미국 투자 전략, 아이비리그 방문과 현지 교수 특강, 모건 스탠리와 3프로TV 미국 스튜디오 방문, 그리고 김프로와의 아주 특별한 만남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국 주식 투자자부터 자녀와 함께하신 가족들까지 다양한 일기 참가자들이 입을 모아 극찬한 3프로TV 파이낸스 앤 칼리지 미국 투어와 함께 2025년 아주 특별한 시작을 경험해 보십시오.